오후장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양대 지수 오랜만에 기분 좋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네, 미 증시가 간밤에 강세로 마감을 했고 또 엔비디아 호재에 오늘 반도체주들 반등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8거래일 만에 반등합니다. 현재 1% 중반까지 튀어오르면서 2,550선을 회복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대형 반도체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전히 8거래일 연속 팔자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중 고점 지나가면서 3%대 상승폭, 상승분을 크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730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요. 전 업종이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 기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와 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휴를 이틀 정도밖에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반도체발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연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휴 이후에 우리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보면 좋은지 오늘 주식라방에서 함께 전략과 힌트들 잡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라방은요, 또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또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간단하게 스캔하시면요, 팍스통신망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는 오늘 방송 중에 저희가 드리는 QR 종목들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QR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저희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양한 종목과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우리 시장 정말 반갑게 반등해주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려봐야 할 종목과 테마 오늘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픽스입니다. 참 오랜만에 반등이에요. 지금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좀 기다렸던 그런 반등이 좀 오늘에서야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근데 이 반등 정말로 진짜 반등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하락을 위한 준비 과정인지 이걸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또 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볼 테마와 종목들을 함께 살펴봐야 되니까 오늘 제가 그런 준비를 또 해왔어요.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정보들도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와 그냥 이렇게 연휴가 왔으면 좋겠다. 시장 이제 빨리 연휴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싶을 정도로 오늘 시장이 정말 반가운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땡큐 젠슨왕 외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어제 이 미국 나스닥에 선물 매매를 하면서 네. 이 미국 나스닥 지수가 움직이는 흐름을 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 미국 증시가 열리면서 네. 장 초반부터 한 2시간까지 오전장 동안은 정말로 쭉 빠졌었어요. 증시가 계속 빠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엔비디아의 연설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엔비디아의 반등을 통한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때 당시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AI에 대한 반도체를 포함한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 미국 증시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이 일체의 상승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 흐름이 지금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실 거예요.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던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재차 상승이 나오기 위한 이 어떠한 특별한 무언가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주가 상승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적들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실적들이나 뭐 특별히 뭔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반등이 좀 이어지기는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무리하게 시장 반등 나온다, 반도체 아직 살아날 수 있다, 너무 여기에 대한 베팅을 과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명분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연휴예요. 우린 내일부터 이제 금요일 기장으로 끝으로 이 3거래일 동안 또 증시가 연휴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제히 또 반등을 또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같이 볼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마 최근에 반도체 흐름들이 너무나도 좋아서 SK하이닉스랑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좀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의 차트를 좀 같이 보자면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저도 어제 깜짝 놀랐었는데 최근에 거의 9만 전자까지 올라가면서 사실상 이제 다시 한번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역사적 신고가를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좀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대략 30% 정도 될 정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비한 지수 차트는 사실상 근데 크게 빠진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업종 자체가 여기에 대한 지난 부분까지의 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실적들이 이제는 좀 받쳐줘야지만 다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되든 그 이상을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의 상황 같은 경우는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갭상승으로 좀 시작을 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3%대 가까운 30%가 넘는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오늘 상승 종목이나 하락 종목이나 숫자 자체가 비교도 안 됩니다.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의 수가 월등하게 또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내려왔었던 종목이라면 오늘 같은 날은 좀 바닥을 좀 잡아주는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수급적인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아쉬운 거는요.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인 매수가 아직 나오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추석 연휴가 끼어 있고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어제 같은 경우는 CPI까지 발표가 됐었는데 이 CPI 발표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까지 또 다시 한번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영향력 있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외국인들도 섣부르게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아까 봤던 삼성전자도요. 최근에 하락 속에서는 외국인들도 손절치면서 팔았습니다. 현문에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었는데 네. 그게 다 외국인들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개인들만 손절을 치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손절을 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최근 거래일수 대비했을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 주가의 하락 원인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로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처럼 우리만 지금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외국인들도 시장을 지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그렇게 막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다음 주가 당장 FOMC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근데 지금 오늘 또 엔비디아에서 그 발언한 내용 중에서 또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또 필요하자면 언제든지 다른 공급업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의 좀 파운드리에 AI 칩 생산을 맡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언급된 걸로 또 해석이 되고 있던데 그래서 오늘 또 삼성전자가 크게 또 시세를 줬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그렇지만 또 아직 반도체는 계속해서 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걸까요? 반도체가 빠진다라기보다는 네. 반도체 어찌 보면 이제 시장과 반도체는 이제 한 몸이에요. 반도체 업종 자체가 이 시총 자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시장도 빠지게 되어 있는 건 맞지만 그렇죠. 다행히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의 시장의 상승 요인에는 반도체도 있지만 다른 부분에는 2차 전지도 있어요. 어제 이제 미국 대선의 토론이 한번 있었잖아요. 두 대선 후보의 토론이 또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해리스 대선 후보의 압도적인 좀 승기 그런 걸 좀 챙겨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의 이 밸류체인 관련주들의 좀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잘 오르고 있지만 2차 전지도 잘 오르고 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보다 2차 전지의 움직임에 의해서 시장이 또 움직였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 반도체가 빠진다 하더라도 시장은 다시 2차 전지로 인해서 오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도 아까 전에 이제 살짝 언급을 주셨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네. 그 가능성으로 반도체가 오를 수는 있어도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재료가 희석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온 이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몇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계속 반복되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시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게 이 가능성 이 재료 자체 힘의 자체가 많이 희석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번에 뭔가 좀 삼성전자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조금 이 반도체에 대한 반등도 좀 어렵지 않을까. 대신 그런 우려 아닌 우려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잘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대는 하셔도 되지만 너무
과하게 투자는 하지 말라. 지금으로서는 딱 그 정도가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기에 적당한 그 초점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 나는 투자를 언제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반도체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바닥에 다 왔습니다. 거의 다.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내려왔고 눌림목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시점은 바닥이 아닌 바닥을 계속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 시점에 다 잡으셔도 사실상 늦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재차 상승이 나오려는 그 타점을 조금 노려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외국인들도 쉽게 시장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얘는 참 보수적으로 보는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반등 나오는 시장에 또 투자를 안 해주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수급적인 요인이 조금 아쉽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차트를 좀 지수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요. 최근에 지수 하락 부분에 대한 저점을 오늘 어제 다시 잡아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반등을 나온다는 것 자체는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너무 좋은 위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FOMC에서 뭐 정말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이제 완전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최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음 주까지 좀만 지금은 당장 어렵더라도 다음 주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간이 온다면 그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어찌됐든 뭘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또 방송상 이렇게 또 안내를 드리고 있고 저 QR코드 찍고서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가이드도 추가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죠. FOMC가 또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느 정도의 지금의 기대감을 가지고 가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게 투자하는 건 지양해라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좀 중요한 변동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슈들이 남아있는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또 투자 판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볼 텐데요. 라이브 배틀 통해서 저희가 원탑 종목들 뽑아볼 예정인데 이 원탑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서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저희가 전략까지 모두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1라운드는 저희가 오늘 가장 강한 테마일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반도체가 반등을 하고 있죠. 간밤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AI 수요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엔비디아 말씀 주신 것처럼 원래 조금 빠지고 있었던 지수가 엔비디아와 함께 또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8% 넘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5% 가까이 또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급등세 보였는데 이에 우리 시장도 좀 반응하는 모양새죠.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7% 넘게 상승하면서 특히나 HBM 관련 종목들 오늘 강합니다. 네,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두 가지 종목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미래반도체와 YC 이렇게 두 종목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네,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원탑 종목으로 꼽아주실 건가요? 두 개의 종목은 사실 이제 다 유명하죠. 유명한 네. 종목들이고 개인적으로 YC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반도체 상승 흐름에 또 함께 동조를 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YC를 택할 것 같지만 그래도 바닥을 잘 잡고 올라와주고 있는 미래반도체를 또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반도체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종목을 좀 어떻게 가려보면 좋을까요? 두 개의 종목은 좀 약간 타점이 달라요. 네. 두 개의 종목의 차트 자체가 워낙에 좀 다른 유형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미래반도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미래반도체는 최근에 반도체의 그 상승 흐름에 같이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대략적으로 23년도 초반에는 좀 상승을 보였었지만 그때 당시 이후로는 꾸준하게 하락세가 좀 이어졌던 그런 종목이죠. 보시면 이때 당시 2023년도 1월 달에 상장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시작 가격이 12,000원이었습니다. 이 12,000원부터 37,900원까지 대략적으로 200% 가까운 상승을 한번 만들어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상승 흐름을 뒤로 하고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상장했던 그 달에
시작가까지 다시 내려왔다라는 점이겠죠. 근데 다행히도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자, 전 저점에서 받아주는 지지 구간의 확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지 구간이 정말로 맞다면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완전한 저점에서 2차 상승 파동을 기다리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올라가는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상승 부분을 좀 갖고 있는 그런 끼를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적으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의 처음 상승이 아니에요. 제가 방송상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에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종목들, 그걸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장기 이평선이 완전하게 돌파가 되고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지지가 좀 받쳐주는 종목들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121선까지의 돌파를 시도를 했었습니다. 121선의 돌파 같은 경우는 이 캔들들이 밀집되어 있는 저항대가 존재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동평균선의 저항대까지 있다 보니까 쉽사리 한 번에 뚫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어요. 하지만 종목상의 이 차트 특성을 좀 본다면 어찌됐든 이 차트의 하락은 있었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힘 자체는 있다라는 것을 좀 차트상으로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당시에 두 개의 저항대에 맞고 떨어지는 과정이었다면 사실상 우리는 이때부터 또 뭘 걱정을 해야 되냐? 추가적 하락 파동을 또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보시면 이때 당시에 상승을 1차적으로 만들어주고 나서 어떻게 됐죠? 보시면은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상한가가 나왔던 이날 캔들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기준봉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이 구간에서 지지가 첫 번째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해서 또다시 단기 이평선부터 돌파를 하는 과정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제가 아까 이 종목을 12시, 11시쯤 봤을 때는요. 조금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인데 어느 정도 눌림목이 나온다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들어가도 사실상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눌리게 되면 우리가 언제 들어가느냐? 아까 전 같은 경우는 분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 14,900원대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대가 좀 존재하는 이 횡보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눌렸을 때 14,500원대 우리가 좀 진입을 하는 것으로 좀 전략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마 지금 화면상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한가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눌리는 걸 좀 잡아보는 것을 고려를 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미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다려야 돼요? 눌림목 기다려야 맞아요. 될까요? 맞아요. 또 눌림목을 기다려야 됩니다. 만에 하나 지금 뭐 시간이 가다가 장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눌려준다. 그런다면 14,500원쯤에 좀 진입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위로는 10% 정도, 아래는 5% 정도, 목표가 15,900원, 손절가 13,800원 정도를 두시고 공략을 하셔도 단타성으로도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 하지만 바로 잡기에는 좀 부담이 되니 어느 정도 살짝 눌림을 좀 기다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근데 만약에 눌리지 않고 재차 상승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기존 그 전고점이 지금으로서는 또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 구간을 뚫어주고 다시 한번 이때 당시에 저항대를 만들어주는지를 또 확인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공략을 해도 사실상 늦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추세가 완벽하게 변곡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참고를 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종목 YC를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두 개의 종목은 좀 다른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반도체의 흐름을 좀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은 거의 반도체의 한 해였어요. 보시면 2차 전지도 그렇지만 반도체도 굉장히 강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유형이 달라지는데 반도체가 작년 상반기쯤부터 강했던 종목들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 갑자기 올라온 종목들이 분명히 뚜렷하게 달라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다시 내려왔고 그게 대략적으로 아까 봤던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겠죠. 그리고 하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대략적으로 이 YC 같은 종목들이에요. 특히나 이 종목은요 3,400원부터 시작해서 22,000원까지 올랐어요. 대략 500% 가까운 상승을 지금 이 차트상으로 좀 만들어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추세가 아직까지는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이 내려오기도 했었지만 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지금 상승 추세가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차트상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지금 미래반도체가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이런 종목들을 좀 공략해서 잡아본다면 와, 분봉상으로도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만약에 저는 이때 당시에 조금이라도 눌려서 14,000원대 혹은 13,500원대까지 조금 눌림목이 나와준다면 이때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타성으로 보시는 게 좋으니 조금 참고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눌렸다가 재차 올라오면서 또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단기 이평선들이 계속 돌파가 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단타성으로 보거나 조금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보거나 두 개의 종목이 서로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상 제가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혼자서 해보세요 라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 오시면은 제가 이러한 전략들이나 실시간 대응들 또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미래반도체, YC 둘 다 좋아 보인다. 반도체 나는 이번에 한번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수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반도체에 대한 호재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발언에 이어서 또 사우디에 수출을 하게 되는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가져가면서 그 훈풍이 우리 시장까지 불어드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총 두 종목 살펴봤는데 미래반도체와 YC 이 두 종목 중에 미래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대표님께서 이 종목을 보고 계셨을 때만 해도 오늘 지금처럼 이렇게 상한가까지 부근까지 올라가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눌렸을 때 공략하는 방식으로 좀 접근하시는 걸 또 말씀을 주셨고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실시간으로 좀 잡아주시는 그런 전략들을 꾸준하게 살펴보신다면 어느 정도 이 미래 반도체에 대한 공략을 좀 잡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종목을 우리가 살폈을 때 현재 가격이 지금 14,840원이니까 매수가에 지금 거의 부근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좀 매수가에 왔을 때 좀 잡아봐도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매수가에 원하면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손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맞습니다. 손절에 대한 두려움과 너무 막연한 수익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를 좀 두 개를 적절하게 타협을 시키면은 우리가 뭐 어떤 종목이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손절하기는 무서운데 수익은 또 많이 보고 싶어요. 이게 사실상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사실상 손실 없는 무한 수익을 원하는 건데 그럼 누구나 다 부자가 되는 것처럼 이 사실상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요. 적절하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손절도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 점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시면 진입가도 있고 목표가도 있고 붙어 있는 게 손절가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손절가는 내가 이때까지는 손절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점만 명심하시면서 좀 들어가셔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시세를 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가격 전략에 따른 또 손절이나 또 가격 진입가, 매수가, 목표가까지 또 저희가 잡아드리긴 하지만 자세한 전략까지 추가적으로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옆쪽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순간순간에 맞는 다양한 시황 정보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 통해서 차트를 보는 안목과 시야까지 조금 넓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테마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세가 들어오고 있는 자율주행 테마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 행사 일정을 또 이제 오피셜로 발표를 하면서 자율주행 테마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 수급이 확인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레벨 0부터 5까지 총 6단계의 자율주행 가운데서 국내에서는 또 레벨 3 수준의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 좀 상용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된다면 이런 표준화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국내 업체도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는 라이콤과 MDS 테크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있습니다. 네, MDS테크는 정말 다양한 재료를 함께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방위산업, NFT, 정말 파트너십 현황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던데 MDS테크도 살펴볼 거고 또 라이콤도 직접 좀 자율주행 관련하면 좀 많이 이름이 언급되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자율주행 라이더 핵심 부품인 초소형 테스트용 레이저를 또 물량을 수주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저희가 한 가지만 꼽아서 원탑 종목으로 전략까지 다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네, 2라운드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살펴주실 건가요? 전 두 개의 종목 중에서는 당연스럽게도 라이콤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콤 택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주식 라방에서도 좀 여러 번 다뤘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다시 한번 지금 흐름에서 살펴주시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두 개의 종목의 차트를 먼저 같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이 로보택시 얘기를 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다음 달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또 언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번 또 미뤘었으니까. 맞아요. 계속 네. 미뤘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물론 테슬라의 자체도 뭐 이 트럼프 대선 후보의 또 영향력도 있고 어느 정도 좀 이 관련주로서의 혼동도 있겠지만 정작 이 기업으로서의 사업성 그리고 받쳐지는 이 외형 성장 같은 경우도 따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전반적으로 두 개의 종목을 지금 같이 볼 건데요. MDS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잘 들으셨다면 사실상 이 종목을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내려온 시점에서 우리가 아까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어떻게 된댔죠? 이평선. 맞아요. 바닥에서부터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바닥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좀 잡아주면서 올라오고는 있지만 사실상 가다가 떨어지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이동평균선이 저항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빨리 올라갈 거면 빨리 올라가게끔 냅둬야 돼요. 그래 빨리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우리가 그때 다시 진입을 해도 늦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라이콤입니다. 라이콤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번쯤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미 그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같이 살펴보면서 공략을 좀 여러 번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때 당시에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였습니다. 자율주행이 많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수혜주나 관련주로서는 이 라이콤이 빠지지가 않았었어요. 자, 보시면 차트의 흐름상 약 대략 2년 정도가 흘렀는데 2년 정도의 흐름상 쉬지 않고 계속 뭔가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그 차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식 라방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공략을 했던 타점이 지금 최근에도 한 몇 번 있었죠.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도 그렇고요. 한 두 번 정도의 공략을 우리가 주식 라방에서 좀 통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같이 공략을 했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 상승 이후에 다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닥을 다지는 다시 한번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 재료가 소멸돼서 추가적 재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물론 3,000원 이하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선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과 앞으로 전반적으로 나올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 이건 그리고 또 추가적인 얘기지만 시장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이나 10월 달쯤에는 직접적인 시장의 주도 업종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연도 초까지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에서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잘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주도 업종이 됐었지만 그 공백기가 지금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주, 주도 업종이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자율주행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한 관련주들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지지권을 깨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받쳐주면서 변동성이 여기서도 또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 3,000원만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공략을 해도 나쁘지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봉상으로도 보면 오늘 상승 부분이 나오고 나서 지금 횡보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공략해볼 타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한 3,300원쯤 첫 번째로 좀 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지금 보면 분봉상의 흐름상에서도 지지가 받쳐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금 눌릴 때 이때 당시 단타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3,100원 이때까지가 내려갔을 때는 우리가 손절 라인을 좀 잡아둬야겠죠.
왜냐면 오늘 갭상승 구간을 넘어서 추가적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략 손절가를 좀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목표가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지금 단타 목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구간은 바로 오늘의 고점이 될 겁니다. 당일 고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고점은 대략 3,5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목표가는 3,500원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분할 매도를 조금 할 줄 안다. 그러면은 3,500원대 첫 번째 분할 매도를 하시고 추가적 상승이 나올 때마다 조금 더 덜어내시면은 우리는 수익을 더 챙겨볼 수도 있고 리스크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목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특별하게 뭐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10월 달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도 자율주행에 대한 이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쯤 좀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셔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런 방금 전에 살펴봤던 뭐 단타 관점이나 단기 수익 관점 이런 종목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QR 코드 한번 꼭 찍으셔가지고 팍스통신망 꼭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원탑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원탑 종목은 라이콤 공략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전략까지 다 잡아드렸었죠. 매수가는 3,300원 주셨고요. 매도가는 짧게 3,500원까지 그리고 손절 라인은 3,1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단기적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현재 좀 바닥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로보택시 공개 재료가 계속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10월까지는 충분히 시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분할 매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자세한 전략들 시장 상황에 맞게 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만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팍스통신망에서 오늘 공개할 QR 종목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관련 전략들까지 저희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QR 종목까지 받아가실 분들 바로 팍스통신망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교육 준비했습니다. 테마 교육과 함께 저희 히든 종목이죠. QR 종목 바로 또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저희 잠시 후에 대표님과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또 어떠한 테마를 봐야 될지 또 테마의 교육을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어떤 테마를 봐야 될까요? 앵커님 요즘 관심 있는 테마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전반적인 테마들을 다 쭉 보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어제 조금 강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또 미 대선 관련 테마들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자, 미 대선 어제 또 이 증시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대선 후보 강력한 대선 후보 두 명이 토론을 또 TV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또 이 박빙 재밌는 또 토론을 기대를 했는데 네. 어제 거의 뭐 해리스 대선 후보가 쥐락펴락하는 그 흐름 속에서 이 증시도 해리스 트레이드들이 굉장히 또 많이 진행이 됐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두 가지의 대선 후보 각각의 관련주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제는 또 강했던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지금부터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미 대선 토론은 마무리됐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해리스 수혜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이걸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리스 트레이드는 2차 전지, 메디케어, 대마
신재생 에너지 등 최근에 한 번쯤은 들어봤던 테마들이 지금 다 여기에 들어가 있죠. 2차 전지 오늘도 강했다. 그리고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뭐 의료기기, 헬스기기, 뭐 미용기기 이런 전반적인 메디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또 메디케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대마 관련주는 사실상 굉장히 요즘 굉장히 핫했죠. 그렇기 때문에 또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헬스 관련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기술주이면서도 가장 안 오른 테마이기도 해요. 근데 어제 보면은요, 어제 갑작스럽게 이 토론을 들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재생 관련에다가 많은 지원들을 하겠다라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신재생 에너지들이 특히나 태양광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제히 급등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신재생 에너지는 대략적으로 우리는 태양광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 헬스 관련주들 굉장히 강세니까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트럼프 관련주들은 하락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암호화폐 등 이렇게 대표적인 관련주들은 일제히 또 하락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시장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반대로 지금 또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갑작스럽게 또 시세를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두 개의 대선 후보 간에 무언가 또 이슈가 또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흐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본격적으로 이 대선 이벤트의 관련주의 등락이 이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저는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대선 이벤트를 우리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사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임박하기 전까지는요. 트럼프가 우세하다. 그러면 해리스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해리스를 보면 된다. 근데 만약에 해리스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지금 트럼프를 조금 더 보시면 된다. 네. 딱 그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론이 이렇게 됐었고, 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이 전망에 따라서 대표적인 해리스 트레이드의 업종이 친환경 주다라는 것이 어제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태양광이 다 내려가냐? 아닙니다. 이건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통적인 목표인데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설비량 그리고 지금의 에너지 전환 자체를 신재생 에너지들로 많이 좀 측정을 하겠다라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도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대중 제재에 따라서 반사 이익도 우리가 충분히 챙겨볼 수가 있다. 그럼 사실상 우리가 안전한 투자를 하려면은 트럼프가 되던 이 해리스 부통령이 되던 사실상 태양광은 안전하다. 딱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대선 이벤트를 공략하면서 그럼 전반적인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주들의 이런 흐름들도 또 우리가 한 번쯤은 공부를 해봐야겠죠.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2년도, 23년도에 인플레이션 법안이라고 해서 이 IRA라고 한동안 굉장히 핫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027년까지 대략적으로 태양광 설치량이 미국에서만 대략 3배 이상 오를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목장 지원에 27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지금 꾸려가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6대 주요 프로젝트도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신재생 관련주들 이 대선 이벤트를 제하고서라도 시장 자체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 정도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태양광 2026년에는 이 글로벌 시장 규모가 457조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으로부터만 따져가도 연평균 25%씩 계속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그 속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장 성장 자체가 이 정도로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또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태양광이나 신재생 관련주들 이렇게 또 시장 부분 테마 교육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 이제는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몇 가지 또 체크를 해보기 직전에 자, 지금 이러한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종목들은 지금 아래 보시면 QR코드 찍으셔서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과 전략들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는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바로 또 함께 하셔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저희 대선 관련한 테마에 대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을 크게 움직이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미 대선이겠죠.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아지냐, 또 해리스가 당선율이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우리 테마까지 같이 또 변동을 크게 보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가져와 주시면서 어제 좀 해리스 트레이드와 함께 움직였던 태양광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더라도 강력한 대중 제재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오늘 태양광 관련된 업종들 관심 종목에 담아주시면 좋겠고요. 관심 종목 살펴보시면 저희가 다양한 전략까지 방송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는 없어서요. 이런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고 싶다. 그리고 오늘 공개할 QR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로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관심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태양광의 이슈가 나오면서 테마 자체가 올라갔다 그랬어요. 네. 그럼 대표적으로 대장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장주들을 먼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어제 태양광 관련주에서 가장 뜨거웠던 SK 이터닉스를 좀 볼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과 설비의 설치 그리고 운영 등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발전 시설 운영이나 에너지 공급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태양광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풍력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발전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재생 자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차트상으로 이 종목 처음에 상장되자마자 굉장히 인기가 뜨거웠어요. 시장에서 굉장히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 종목 한 번쯤은 거쳐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때 당시에 상승 부분을 제하고 어느 정도 좀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보시면 세 번의 지지가 좀 받쳐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이 주가를 레벨업 시키기 위한 준비 구간에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리가 좀 나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보면 SDN이에요. SK 이터닉스가 뜨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 시장의 태양광주 대장주는 이 SDN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매번 태양광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도 했고요. 가장 거래 대금이 크기도 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대장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지금 차트상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폭들도 많습니다. 특히나 지지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는 저점을 잘 잡아주는 흐름들이 현재 차트상에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크게 빠졌던 지수 자체가 빠졌던 날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날에도 이 종목은 생각보다 잘 받쳐줬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특히나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시장이 대폭락을 겪어도 그 자리를 지켜주는 종목들은 더 이상 주가가 빠질 확률이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가 자체, 현재 주가 자체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더 빠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더 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태양광 발전 사업자 시스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지판 그리고 인벤터 등을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사실상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략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리가 굉장히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워낙 잘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HD, 현대가 붙었잖아요. 사실상 엄청나게 큰 대기업에 이제 같이 종속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이나 재무구조나 이런 기타적인 부분들이 사실상 크게 문제될 그런 건 없다. 다만 너무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공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어요. 이 종목은 태양광 모듈 판매를 주력으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게 아까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태양광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해주는 명분이 결국에는 대중에 대한 이런 무역 제재 이런 하나의 또 모멘텀이 또 작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양을 이제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된다면 국산 거를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태양광의 상품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자연스럽게 수혜로 또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금 움직임이 둔하지만 확실하게 좀 상승폭이 있고
어느 정도 좀 여유롭게 투자가 가능한 분들이라면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좀 지켜보면 좋겠죠. 자, 이렇게 좀 제가 오늘 태양광 관련주만 세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근데 신재생에너지가 사실상 신재생에너지랑 대체에너지가 이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풍력도 있고 수소도 있고요. 다 우리가 제일 요즘에 핫한 원자력 발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태양광도 태양광이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신재생 자체에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종목을 오늘 QR 종목으로 제가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QR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 QR 종목 듣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은 앵커님께 한 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넘어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세 가지 가지고 와주셨는데 SK 이터닉스 실제로 해리스 트레이드 때 상한가 갔던 종목, 여기에 SDN 태양 전지판과 인버터 공급하는 업체죠. 여기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까지 태양광 모듈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관심 종목들까지 모두 풀어주셨는데 오늘의 QR 종목은 이 종목들보다 더더욱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은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태양광뿐만 아니라 원자력까지 좀 커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신재생 에너지의 화두가 나왔을 때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을 저희 오늘 QR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QR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QR 코드만 스캔해 주시면 바로 종목명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전략은 또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바로 오늘의 QR 종목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자력 관련 QR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원자력 발전에 대한 QR 종목 지금부터 분석을 시작할 건데요. 첫 번째로 기본적 분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원자력이나 해상풍력, 스마트팜, 방위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업을 또 발이 넓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이 중에서 원자력 사업의 경우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감시, 경보, 제어 시스템을 100%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공급하는 종목이에요. 이 세 번째, 특히나 이 원전의 핵심 기술인 계측 제어 설비 같은 경우는요, 국산화에 성공해서 세계 네 번째로 원전 핵심 기술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에서 지금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종목은 원전이 이슈를 받고 움직인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절대 빼놓지가 않고 올라간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재료를 살펴봤다면 자, 빠르게 차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종목의 차트입니다. 보시면 이 종목 이미 이번 연도 초부터 원자력 발전의 상승이 굉장히 길었을 때 이 종목은 1,200원대부터 3,300원대까지 200%가 넘게 상승을 일단 보여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낙폭이 좀 나왔었지만 사실상 보면 파동을 그려가는 저점과 현재의 지지가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선이냐?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지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가 받쳐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 사실상 추가적 하락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지선이 이탈된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대응만 해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그러면 현재 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에 대한 폭 자체가 다른 원전 관련주 대비했을 때 월등하게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정말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자, 아래 QR코드 찍으시면요. 지금 바로 이 종목의 종목명과 가이드를 함께 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되니까 QR코드 갖다 찍기만 하시면 돼요. 지금 바로 함께 하셔가지고 이 종목 여러분들 바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QR 종목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해서 앞으로 미 대선에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챙겨와 드렸고요. 원자력과 해상풍력, 여기에 스마트팜과 방위 사업까지 함께 묶여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에 원전의 핵심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관련 재료들 나올 때마다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방송 시간에 다 풀어드리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저희가 QR 찍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바로 종목명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전략, 내가 어떻게 진입하고 어떻게 목표가를 잡고 손절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세한 전략들까지 모두 추가로 저희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도 저희가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팍스통신
챗망에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조금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고 이제 1분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서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명절 조금 든든하게 보내시고 9월 마무리까지 정말 기분 좋게 하실 수 있는 전략들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